대전지구 사무총장 임화라고 합니다. 대신 인사 말씀 할 기회를 주신 서인수 대통령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덕입니다. 오늘 개최된 제45차 국민 포럼을 통하여 국가보훈처의 본래 의무를 운영되어온 직무권한 남용으로 수많은 국가 유공자가 국가의 예우를 차치하더라도 마치 매물단지처럼 수십 년 동안 천대 속에 꺼지지 않는 목숨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으로 전쟁의 참여로 망가진 육체적 후유증의 고통을 동반한 아픔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조국의 부름으로 징발되어 보리육 연명도 힘든 대한민국 부흥을 위하여 전쟁터에 목숨을 바쳐 전쟁 수당을 벌어 대한민국 내 조국을 오늘날 제10대 한국에 이르게 한 애국심이 전부일 뿐인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의 애국심을 팔아 온갖 도둑질을 앞세워 명예를 매간매직 당하도 못해 가해 권력의 부역의 오명으로 얼룩진 우리의 명예 회복을 위한 투쟁을 마다하겠습니까? 2020년은 참전의 진실을 국민께 알리고 국가보훈처의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고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명령의 깃발 아래 정도 정의 실현을 쟁취하는 데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곧 설 명절이 돌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민입니다. 저희들의 계획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은 결과의 쟁취를 목적에 두고 많은 의문의 공격과 반대 세력의 황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사의 구성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철저히 은폐 애국된 참전자의 권리와 부역의 근에 묵혀 명예가 도용하였던 이 시대 배경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유시의 사악한 근을 걷어내야 할 사명적 이치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월남 참전에 진정한 영웅의 탑을 세우고 탈취당한 우리 명예를 되찾고자 국민을 속이고 국가 혈세를 도둑질한 정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격렬한 의지를 앞세워 행동하는 양심 세력이며 이 땅 최대의 국가 유공자 단체로서 명예 긍지로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공익단체로서 노명의 격리를 조국에 바친다라는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의 위상을 이곳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 기원합니다. 오는 2월 15일에는 완전 무기란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있는 정의를 조국에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기수 울산광역시 지부장님 결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그리고 미마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지구를 맡고 있는 홍기수라는 전우입니다. 그동안 월남 참전의 비애를 밝히고 참전 전우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고 성령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막고 있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객이 전도된 국가보훈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를 의용화하여 무소불위로 그 직권을 남용한 국가보훈처는 국민범죄조직으로 결합된 고엽제 환우회와 월남 참전 전후에 결정으로 피해 등급을 부여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쓰러져가는 참전 전우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진정한 우리 전쟁 영웅들의 목숨을 재촉하는 이 땅의 최극빈층으로 전락시킨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2020년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명명백백하게 사태의 진실을 안 이상 전우들의 절대적 참여에 의한 단계를 기치로 대한민국의 양심 세력의 지원을 얻어내므로써 국민의 지원을 또한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대한민국 헌정기념관에서 본회를 통하여 행동하는 양심 세력으로 반드시 우리 수건 목적을 쟁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결. 이미 전자의 우리 전우 선배님들이 발표한 내용에서 향후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서 방향 제시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3월 30일 그 진눈깨비가 오는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약 1만여 명의 월남 참전 유공자 선배님들을 모시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예, 저는 수많은 투쟁을 하여 왔지만 그날 첫 집회 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비서관과 행정관이 차를 태워서 청와대로 대통령께 전달하는 청원서와 함께 저를 그야말로 성실히 안내했을 때 민주정권이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이 월남 참전의 진실을 알고 있었구나. 국민연대라는 NGO가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를 통하여 이제는 이 문제의 해결의 연장선을 그래도 민주정권에서 국민께 보고하는 보고서를 그리겠구나. 이 문제는 곧 해결되겠구나 했습니다. 물론
그들로 하여금 브리핑도 받고 요구문을 전달하고 그 후에 20일 후에 저에게 온 답변서를 왜 공개 안 하냐고 각종 카톡방이나 SNS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일부 정책성이 모호한 그런 참전 전후 선배들의 항의 글을 많이 받았지요. 한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의 이야기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우리 정권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국민보고서에 대한 명령서에 대한 답변 사유를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민주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이 나라는 법치 논리 속에서 그 지배 위에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또 우리에게 부당한 권력의 침해가 있다면 항명하고 하는 수단이 지금 길거리에서 발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투쟁의 결과에서 이제 바람직한 어떠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전달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것이 2019년 한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대명천지의 군사정권과도 그 백골단에 맞서서 저희들 머리가 터지면서 선열이 낭장한 투쟁의 장에서도 살아남아 문제 해결을 쟁취했는데 어떻게 민주정권에서 그 답변의 원칙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를 저는 의아해했고 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는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참전하신 분들이 꽤 많지요. 우리 참전 우리 유공자 부인회나 또 시민사에서 오신 분들이나 각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바로 월남에 참전해서 이 땅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최대 유공자라고 자처하시는 바로 선배들에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제가 보고서에 말씀을 올렸듯이 32억씩 각 단체별로 나눠줬더니 그 돈을 발품 팔아서 태극기를 휘둘리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게 회개한 이 사건이 벌어져 있고 이것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건 현 정권에서 상당한 책임과 현 정권도 그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공동 정범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월남 참전의 역사가 그거였습니다. 거의 군사 개발 독재에 부역을 하셨더라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진짜 정의로운 이 개혁의 기치의 선배님들의 진정성으로 지금 충성을 오늘은 하셨습니다만 저같이 길거리 시민운동, 국민의 권리투쟁, 주권투쟁을 회복투쟁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빨갱이라고 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주고 법률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또 국무총리령 앞에 시행령으로 국가 유공자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정해준 김대중 정부에도
여러분들은 총재실에 몰려와서 국가유공자 필요없다 빨갱이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김대중 선생님을 최측근거리에서 모셨던 또 경호팀에서 그 기억을 되짚어 보고, 그리고 오늘 이 최초의 이 사건을 터뜨린 배성환 월남참전 선배 동지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사건의 개요를 더듬어 보니까 천문학적 숫자를 월남참전 용사라는 단체 이름으로 십수년 동안 그동안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몇몇 촌촌에 실개천 자갈 모래 다 파먹고 그 군수시장이 원상복구 하라 그러니까 그 처절하게 부역당해서 망가진 고엽제 그 후유증으로 망가진 진물나는 내상과 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상 환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수실에 우통을 벗고 팬티바람에 들어놓고, 그거 저도 환경운동단체도 국민연대 산하에 2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운동 이런 관련 단체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 바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한 땡깡의 문화와 이 부역의 문화가 뭔가 했더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까지만 제가 들여다봤어요. 안기부 차장이 그 선배님들 이름을 간판을 단 사무실에 들락거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드나들고, 그랬으니 일부 국민이나 일부 전우가, 정의로운 전우가 그 비리 문제나 잘못된 범죄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면 오히려 그 공익 제보를 한 그 전우가 범죄자로 등극하면서 기타 무고죄리 명예훼손으로 형벌을 받았던 그러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그동안 역사가 더럽게 굴러갔던 것이 바로 이런 더러운 부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존재됐고 군사 정권이 존재됐던 것입니다. 우리 선배 전우님들도 그분들과 같은 전우의 대리열에서 지금까지 이 세월을 영위해 오셨어요. 함께 투쟁을 하면서 이 세월의 잣대를 재보니 선배님들 연령이 70대에서 80대입니다. 그리고 늦게 갔다 오신 선배 전우도 이제 70대를 턱걸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느 서열에 이걸 진상규명을 할까? 대한민국에는 법치 논리가 분명히 있는데 도적질 문화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바로 연장선이 현 정권이에요. 왜? 앞서서 청와대 모 비서관 과거에 함께 우리 김대중 선생 모시고 제가 다닐 때 있던 그 동지들을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선배님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책임이 있지. 지금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같은 건 군사 반란 수계 국민 살상 혐의로 이놈들은 정권이 아니다 해서 그 명예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직까지 모조리 박탈당했기 때문에 5공화국, 6공화국은 이 땅에 존재가 없지만 2, 3, 4공화국은 그대로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도 민주정권이라고 정체성만 틀린 진보니 보수니 나눠진 파트일 뿐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네가 답변을 하라. 안 그러면 공개 토론하자.
여기에 답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갖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3월 30일부터 강력한 투쟁을, 왜? 월남 참전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되고, 참전의 용사들이 이렇게 개혁을 요구한다는 국민적 지지도 끌어내야 되고, 현 정권에게도 이들이 정의를 외치고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권리를 돌려달라는 투쟁의 결기가 이 정도라는 것을 정치권에게 전개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함께 해오면서 솔직히 지도부의 연장선에서 여기 사회를 보시는 우리 소령님도 계시지만, 소령님이면 대대장급이겠죠. 번호하면 1개 소대급뿐이 안 되는 번호 30, 30이면 끝나는 이 지도부가 함께 해왔던 분들이 거기서도 이합집산의 사고가 다 각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배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배님들 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런 헌정의 연단에서 선배님들의 아픈 과오를, 우리의 명예를 되돌려 달라고 외쳐본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쳐들어가서 대통령 이 문제 해결하라고 외쳐본 적 있습니까? 이 서영수가 형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선배님들, 조직 개편안의 발표에 대해서 선배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 거북하더라도 들어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완장을 채워주면 바뀐다고 해요. 완장을 채워주면 상전도 때려잡고 지 부모도 고발하는 게 바로 김일성 그 시대에, 거기는 중앙의원이면 지 할아버지까지 다 고발한다. 숨소리가 남쪽 이 자본주의 물이 묻은 우리 할아버지 주무시는데 잠꼬대에 자본주의 사상의 잠꼬대를 합니다 하고 고발하면 잡아갔어요. 그것이 번호 하면은 하나도랑 서른 끝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걸 보고 참 가슴 아파. 당신 참 나쁜 사람이니까 뒤로 물러나. 그러면 뒤에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소유하고, 특히 내가 통관장이라도 하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이러한 각오가 있는 자에게 가져야 될 정의감입니다. 그런 정의감이 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 월남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지금 외치는 월남 참전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맡아서 국가와 정치권의 교섭권을 회복해서 우리의 아픔을 국가에 전달하고 국가에 우리의 아픔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응당히 그런 교섭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러한 집권의 권력에 대한 양심과 사고를 가진 자가 34만 5천 명 돌아가셨지만 그분들도 우리의 전우입니다. 그분들의 대변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혁전이 월남참전 중앙회의니 도둑놈 집단이니까 정리하고 월남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에게 국가는 교섭권을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교섭권을 줄 것 같습니까? 선배님들하고 그 30여 분의 지도자하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투쟁하는 저도 선배님들 마음을 모르는데, 국가는 국가더라고요. 그들이 선배님들의 동향을 다 첩보를 체증해서 보고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국회 떠들고 어느 장군들을 진짜 한 타스씩 앞세워 갖고 투쟁해봤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본말다운 정리가 돼야 그 본말 자체가 전도 안 되고 바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선배님들을 모시고 약 10여 차례 전국대회를 개최 후에 지금 아까 우리 헌정의 우리 국민연대 상임고문이신 김정근 의장님들도 여기 나오셨지만 그 헌정의 2층의 부의장실 한쪽에 제가 책상을 얻어서 요즘에 국회 일을 보고 있어요. 바로 옆에 엎어지면 코달대야지 이놈들 이방저방 들어가서 확인하고 재촉할 건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왜 조직 개편안을 국회 45차 포럼에서 들고 나왔냐?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 국회 헌정에는 이 녹화가 됩니다. 이게 다 이리저리 보고가 되고,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의 결기와 여러분들의 조직 강화의 목적, 짧은 아우의 브리핑이지만 적어도 10박 11일 정도의 연수 교육을 받은 가치가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각인됨으로써 그것이 저의 보고서로 저는 다시 정리를 해서 각자 각 부처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성이고 그렇게 단단한 고엽제 전후회나 월남참전 충항회가 무너지겠냐?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진짜 한번 앉았다면 엉덩이 본드가 강력한 본드로 주저앉는 조국이 같은 그런 애기들도 요거보다 살짝 그냥 비바람 스친 것 갖고 날아가는 법치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무것도 백그라운드도 온갖 빼기하고 망측한 짓만 일상은 그런 잡생들이 모여있는 그 구더기 판을 그걸 청소 못할 것 같습니까? 그 범죄가 있잖아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 또 동조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 투쟁이 뭡니까?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단체의 명칭, 전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죠. 이석기 요즘 석방하라 그러고 박근혜하고 같이 이거 극과 극인데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왜 구속됐습니까? 얘들 사상적 잣대로 있는지 없는지 한 죄를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때 이석기 구속시키면서 그 당도 법인이야. 그게 공익법인이야. 정당도 그냥 해산시키잖아. 해산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형님들이에요. 국가 수호자들. 제3지대는 내가 아니라 왜 국가 보훈 수훈자들은 콧구멍만 파고 있고 왜 3지대에서 국민연대 서영수가 나서서 이 투쟁을 해야 돼요? 국가보훈처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오늘 여기가 헌정회관이듯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 수훈 당사자들이 그 수훈 당사자인 국가 유공자들의 지금까지 연판장 하나 없다는 것이 참 회개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모조리 자기 영혼까지 도륙칠 당했는데 왜 저만 하늘 보듯이 보고 있냐 이게. 전자에 보고 드렸죠. 번호하면 30일도 안 되는 그 지도자분들 그들도 말을 안 들어. 완장차고 국회 데리고 높은 놈들 좀 만나게 해줬더니 마치 다 된지 알고 딴 데 꿈을 꿨어. 어디 다리 공사 해쳐먹으려고 그러고 누구 안다 자리해준다 그러고
그야말로 뒷골목 말로 삥이나 치고 벌써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연대가 누굽니까? 제가 얼마나 이 우리 어린 애기 은어로 발랑까지인지 아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40년 이상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 일개 국회의원들 몇만 원씩 불러 다 시키잖아요. 제가 뭐 여기 10마리 못 앉혀서 앉히는지 아세요? 정책의 이방과 공격을 받아야 될 당이 현재는 집권 여당이, 제가 또 집권 여당 출신이고, 저는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평화민주당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고문이에요. 여기 아까 앉아 계신 우리 김정근 의장님 이런 분들은 민주당 상임 고문들이시고, 쓴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됐어요. 원래 전년도만 같아도 얘네들 민주당 애들 이 새끼들 원로들이 한마디 하면 먼 산만 봤다고. 요즘에 뭐가 이상하거든? 그게 뭐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은 이거 조짐을 빨리 파악을 해. 여기에 정통으로 찔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보훈처장을 한 달이 건너면 아는 동지들이라고. 보훈처장도 장군 출신이고, 임복진 의원 저런 분들 다 후배 장성들이. 그놈을 국가 보훈 보훈처장을 장관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8월달에 임명해서 임관한 자를 과거에 도둑질한 고엽제 전후의 월남천전 중앙에 그놈들 요번에 제가 고발한 게 두목으로 고발했어요. 주범으로. 그것은 일개 장관 정도를 하려면은 내가 들어가는 부서의 과거와 오늘 무엇을 미래에 할 것인가를 더듬어 보고 정책을 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한 털도 한 뼘도 실천하지 않은 그 직무유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피소돼서 대검지검으로 수사지휘 내린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권력과 틈새를 벌려가면서 그놈들에게 지켜가면서 월남천전을 위해서 싸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진실이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선배님들 참전용사들이라고 자처하는 선배님들 이렇게 투쟁하면서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오늘 조직 개편은 유인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발표를 각 조직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섣부르더라고요. 앞서서 동영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6월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100번 기념관 다목적 홀에서 약 600여 분의 월남천전 용사들이 모여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했는데, 그 선거에 그 문제가 되더라도 공표를 하고, 이것도 선거기 때문에 이 땅 친위대 유공자 단체로 부각시키는 그 원칙의 선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개편안을 발표하고 2월 15일 날 전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그 선거법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시가 다 돼가나요? 배도 고프실 거고, 중간에 광고를 내드릴게요. 3층에 관내 식당에 특식을 하는 주문을 좀 해놨습니다. 명절도 되고 해서
기존 이 군내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좀 더 저도 고심을 해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집에 모셔다 떡국이를 한 그릇 못 드리더라도 또 버금가는 음식이라도 대접해서 오늘 행사에 돌아가시는데 좀 배고픔이 없게 해드려야겠다 하고, 그리고 제가 선배님들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11.6 관련을 제가 큰 행사 때도 김재규 장군을 어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원인을 잘 아실 거예요. 독재의 심장에 박았다는 게 아니고 그 받기 전에 월남천전의 진실도 그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가 4.16 프레스센터 국제홀에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영부인도 돌아가시고 더 이상 그 말을 할 사람이 김재규 장군뿐이 없어요. 박정희 주변에. 맞아요. 그래서 월남 천전의 진실, 이제 천전 전우들이 그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천전의 용병 비용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만큼 읽었으니까 새마을 운동도 성공적으로 다 마쳤고 경부고속도로도 가라. 이제 그들에게 되돌려줘야 될 그 명예 전투 급여가 있다면 돌려주고 그들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해서 우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용병을 보냈기 때문에, 선배님들 잘 아시지만 미 합중국은요 아직도 해외 파병이나 어디 갔다 사고를 당한 이 유공자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제 우리도 이들의 힘으로 개발도상국도 않는 빈민 국가에서 됐기 때문에 명예를 돌려주고 그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가 당연히 배상은 아니래도 보상의 명분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박정희의 미움이 누적됐던 거예요. 이게 차진철 같은 놈들이 각하 저 인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원칙이 지배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안기부 장관 정도 하면은 외국에서도 뭐 어떤 사망의 원인 없이 죽어가는 게 다 이게 암살이에요. 암살. 제거되면 김재규 장관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국민이 갈망하고 국민이 수고하는 민주주의를 되돌려주자. 너 하나 가면 된다. 갈기. 저도 70년대 어린 나이에 투쟁을 유실 때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아무리 독재 정권 물러가라 해도 처벌과 단속만이 강화될 뿐이지 잡혀가서 긴급조치나 뭐 이런 걸로 진영이나 살고 나지 어떤 민족정령에서 강력한 조직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투쟁을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김재규 장군 방아쇠 한 방에 그 독재 권력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1.6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11.6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고 제가 많이 위협을 받았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근거리 병원을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말의 사태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우가 왜 끄는지 아세요? 김재규 장군에 대해서는 이 군 출신들이고 뭐 청와대도 인정을 하고 속으로는 대통령도 영웅이라고 하는데 감히 이게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추진을 못해요. 삼지대에서 형님들이 당사자들을 모셔놓고 포럼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세요. 형님들이 큰 일을 했잖아요.
그 뒤에 김재규 장군이 상군단에 영정이 걸렸어. 육사단에도 영정이 걸려. 육사단에서 상군단에. 옛날부터 임금을 시해하면 부대가 멸족된다. 부대가 멸족된 만큼 직계 가족들은 그동안 수많은 고통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민주 정권에서도 감히 어떤 놈 하나 나서서 그래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놈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하와 형님들을 모시고 우리 합시다. 형님들 그냥 함성 지르고 맞다 해가지고 그날 프레스센터에 약 400분이 모였습니다만 그것이 일파만파로 정권의 보고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아우에게 전화 와서 상군단의 영정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냥 왜 이러한 공적이 있고 월남 참전에 엄청난 공적이 있는데다 아직까지 반세기가 지나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왜 형님들의 요구가 반영이 안 되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형님들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편안 발표 이후에 어느 분이라도 총연맹에 오셔서 또 연락하셔서 내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앞장서 보겠다 하는 오늘 정의감이 형님들 가슴에 각인돼서 돌아가서 그 바쁜데 정의감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올 1년은 그래 내 인생에 한번 너희들과 우리 월남 참전 총연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섭권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결기가 쓰시는 우리 그 지도 여기 우리 조재한 선배를 비롯한 분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기꺼이 모시라는 충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우리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국가보훈법, 그러니까 즉 수훈법이죠. 국가보훈 그 예우에 관한 법률에 우리 미망인이 그게 원래 일본 놈들이 만든 거거든요. 부인이라 그랬게요. 이 부인회가 투쟁하고 내 남편 목숨감 내도 투쟁을 해오셨어요. 어디에도 우리 부인회를 위한 법령이 하나도 없어. 근거가 없어. 그걸 근거만 찾으면 이걸 개정하라고 투쟁을 한번 할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돼. 그 특별법 제정 엄청 힘든 거거든. 그래서 요번에 우리 형님들 계시는데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부인회를 제가 이 아우가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공익법인의 연장선에서 부인회를 우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우리 월참을 인해서 부분을 조국에 바친 분들인데 당연히 그 부인회는 어느 여성단체보다도 막강할 겁니다. 부인회를 일단은 타 부처에 단체 교섭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법적 테두리나 법적 보호가 없이 지금 투쟁하고 있거든.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에 속해서 투쟁해봤자 남성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미망인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부인들이 지금까지 남성들의 투쟁의 역사보다도 더 많은데 이분들이 길거리 진짜 풍전노숙을 하면서 투쟁해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법적 지휘권을 드려야 또 여기서 우리가 월남 참전에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이쪽이 숫자가 많아지면 정치권에서도 요구를 받아줘요. 그때 대한민국 그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인을 먼저 획득하고 그 법인의 테두리에서
우리 월남 천전 부인 이런 직계 가족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뭐 유성혁 같은 다른 의원들 많아요. 좀 뭔가 할 수 있는 놈들. 그렇게 해서 이 법이 발의되고 또 이분들의 투쟁력이 아주 이제는 체제 정비가 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투쟁도 할 때 우리 월남 천전 전국 유공자 연맹에 소속 가문이 있는 것이니까 형님들을 위해서 또 투쟁도 그게 정의 투쟁을 해줘야 돼요. 형님들 그 넉넉고 참 우리 총연맹이 뭐 법인 생기고 뭐 혹시 전투수당 있는 거 없는 제가 알기로는 다 깡통 계좌예요. 그러나 형님들은 복지 예산 기타 지원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수혜는 넓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걸 우리가 투쟁을 해서 쟁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러져가는 동지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혜택이 많습니다. 유공자들이 할 수 있는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게 10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거예요. 앞장쓴 놈들이. 그걸 잘 이게 뭐 응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근본 오늘 오신 선생님들을 여기 아마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서서 이제 2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2월 15일이냐면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15일 날 지금 대검의 보호처장을 제가 그 주검으로 수사 의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좀 저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지금 이놈들도 바빠 지금 21대 뭐 근데 여기 정무위원회 소속의 의원들도 21대 국회를 포기한 놈이 잘하더라고요. 나 다음에 출마 안 하랍니다 한 놈이. 그래서 일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어떠한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총연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게 좀 재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직이 완성이 돼야 교섭권을 갖습니다. 긴 세월 동안 투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세월 동안 형님들은 또 우리 부인회도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였고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놈들의 장벽이 이렇게 부딪혔구나 하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요. 차후에 선배님들은 며칠 후에 명절 세고 그리고 명절 세고 나와봤자 며칠 안 남았죠.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올 명절은 마음은 무겁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전우가 있고 동지가 있고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 정치권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이 돌아가셔서 명절 잘 보내십시오. 마음 같아서 선물도 한 알음씩 안겨드리고 싶은데 제가 초촐하게 준비한 특식으로 대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